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1월이 또 금방 가버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죠. 그리고 지수는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과연 이제 빠이빠이 하는 그 바이 코리아의 시작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의 판단 기준 3일 연속 4자릿수 이상의 매도가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오늘이 말일이잖아요. 1월 31일 월말 효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이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이 매매가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하고 모레는 FMC 영향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높아져 있는 심리도 좀 조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을 정해질 것이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지금은 베어 마켓 중에 불트랩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을 잠깐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재 2,413억을 팔면서 지수는 23포인트 마이너스, 코스닥은 1포인트 플러스 움직이고 있죠. 기관 투자가들도 그냥 뭐 금융 투자는 사고 있지만 투신 같은 쪽이 팔면서 살짝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루만 가지고 보기 어렵다. 환율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을 먼저 놓고 보면,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쭉 매수하다가 모처럼 2,413억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투자 심리는 이렇게 되면 6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60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투자 심리 90에서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50m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금융 투자는 연기금은 사고 있고, 그러니까 기관들의 움직임은 뭐 그 혼조로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죠. 업종별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460억을 판 거 보니까 역시 그 사이에 매수를 하고 있던 그 종목들을 좀 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아직 괜찮아요. 일봉을 보더라도 여기 그 6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조정 받고 여기서 다시 몸을 추스릴 수 있는지 20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60주 선에 대한 저항, 그 여기는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죠. 60개월, 120개월 이 사이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보지 않고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3.32% 밀렸고, SK 하이닉스가 2.98% 밀렸고, 그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이에 매매했던 것들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은 조선주들이 좋아요. 조선주들이 좋은 것은 아무래도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밀려 내려갑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들 쪽에서의 매매가 나온 것을 봐야 되겠죠. 테마주들을 보면은 예, 조선주들이 좋아요. 조선주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실적을 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때 이제 실적이 제일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것이 그 중 하나가 바로 조선주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해외 변수들 잠깐 보면 국제 원유 가격은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가 좀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금값도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환율도 아래에서 꼬부리는 이런 모습. 그리고 금리는 오늘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미국 쪽에 이제 FOMC에서 뭐 이번엔 베이비 스텝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1월이니까 369, 12가 걸리는 게 아니니까 점도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뉴스 특별한 거 없어요. 코스피 외국인 매도량 늘면서 낙폭 확대, 삼성전자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간밤 미국 시장은 25bp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입장을 견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심이 위축되었다. 그 사이에 한 달 정도 랠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주식상에서 쓰는 용어지만 니구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을 니구이라고 해요. 일본 말입니다. 그런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받쳐주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로 돌아서더라도 양적 축소를 병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서더라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양적 축소, 퀀티티 타이트닝, QT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은 계속해서 감소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인데 금리 인하 초반부는 덜 긴축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QT가 모순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이달 5명 이상의 연준위원이 대차대조표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다. 한동안 금리 이슈에 가려져 연준 대차대조표 정책은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였는데 인상 속도가 조절되면서 QT의 향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페드에서 나오는 거였죠. 여기 보면 이제 밸런스 쉿을 보면 이게 이제 연준의 토탈 에셋이에요. 이거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탈 에셋이 지금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근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4조 달러에서 엄청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QT는 저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여파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69% 급감하는 쇼크가 발생했다. 반도체 수요 부진 당분간 불가피하고 감산 없이 고용량 고사양 수주에 집중하고 파운드리 3나노 2세대 기술 개발 집중하고 TV 가전은 프리미엄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반도체 쪽에서 어닝 쇼크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펀더멘탈하고는 좀 괴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이 통계청 관세청이죠. 관세청에서 나온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저기 수출입에 대한 건데요. 무역 수지는 55억
8천만 불 지금 이제 그 이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면 이제 수출의 금액과 증감률이 있는데, 1월 달에 지금 저기 반도체 수출이 34%나 줄어들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예,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늘어난 건 뭡니까? 승용차,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선박이 제일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주를 우리가 저기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별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이랑 가장 저기 그 수출 쪽에 수출입의 저기 이 규모가 제일 큰데, 중국의 수출은 24.4% 줄었지만 수입은 9.7%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래도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이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주식 배당을 배당금을 주는데 너무 깜깜이다. 그래서 주식 배당금의 금액을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기준일을 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투명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괜찮고, 지금 파생상품 시장은 9시에서부터 3시 45분까지 거래를 시키고 있는데, 파생상품 시장의 개장을 15분 앞당기겠다. 8시 45분부터 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그 파생상품 시장의 그 장 초반 변동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또 야간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시장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그 지엽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그렇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이 중요한데 경제에서 미분양 7만 가구 육박하고 있고 위험선 넘었다. 거래량 반토막이다. 지난해 주택거래 50만 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12월 말 기준 미분양은 6만 8천 가구를 넘었고, 좀 1월 달에 더 많겠죠. 미분양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고 지방 위주로 늘고 있고, 악성 미분양이 수도권에서 22.9% 증가했고, 청약은 시들하고 미분양 적체, 줄도선 등 지역 경제 악화 우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84가구 분양하는데 한 사람만 지금 청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 가격들의 움직임은 그래요. 떨어질 때 소프트 랜딩은 없습니다. 일단 떨어질 때 추직 낙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완만하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가격 움직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속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PF, 계속 이야기되지만 PF를 고리로 해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 증권사들 이런 쪽으로 이제 전염 컨타지온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월 말일이고 그리고 1월 말일에는 뭐 또 그 시기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내일 다시 외국인 투자가들의 스탠스가 바뀌는지 아니면 매도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겠다. 지금 삼성전자 사지 않은 사람들은 뭐 별로 먹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장 마치기 전에 방송 올렸는데 장 마치고 나서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